자, 오케이. 문법. 자, 11에서 15번까지 우선 진행하고요.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비문학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중심 해설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비문학이 지금 사실 뭐 수업이 많이 깔리지 않아갖고, 비문학 위주의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자, 갑시다. 자, 11번 문제. 자, 문법적인 거, 분필 어디 갔나? 까꿍. 자, 11번 문제. 자, 지문 보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현대국어에서 음과 이가 결합된 단어 중에서 형태는 같으나, 자, 체크해야 되겠죠? 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돼 있어. 자, 여기서 너희들은 뭐냐면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줘야 돼. 왜? 품사가 같으나, 그치.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품사 통용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읽어본 다음에 품사 통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자. 자, 예를 들어 걸음과 동사의 자, 명사형 걸음과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자, 명사 걸음과 동사의 걸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형태는 같잖아요. 품사는 뭐 하다는 거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는 용어의 결합형이 자, 강조 표시할까요? 명사 파생 전미사 음과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형태가 같고 높이 등의 일부는 형용사에 결합하기 때문에 명사 파생 전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전미사 이의 형태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 밑줄 쳐놓고요. 자, 중요한 정보 하나 좀 정리하고 갑시다. 알겠죠? 중요한 정보 한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자, 품사 통용에서요. 요번에 출제한 게 뭐냐면 명사 파생 전미사예요. 자, 필기 시간 드립니다. 좀 이따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엄이라는 거죠. 이거 잘 보여야 될 텐데. 보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전미사와 어미에 대해서 살짝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가 합성어와 파생어를 배우면서 이걸 배웠어요. 전미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무슨 기능을 하냐면 품사를 바꿔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품사를 변화시켜준다. 자, 품사를 변화시켜준다. 자, 근데, 자, 전성어미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어미예요. 자, 예를 들어 가볼게요. 자, 먹다, 먹고, 먹어서. 자, 오케이. 자, 뒤에 있는 게 우리가 어미잖아요. 자, 뒤에 있는 거 어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뭐냐면, 아무리 변화가 되더라도 품사가 바뀌진 않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면사형 정성어미도 같은 거예요. 아무리 뒤에 있는 것이 형태가 바뀌더라도 뭐냐면 품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전미사와 어미가 붙었다는 건 앞에 있는 말은 용언이었다는 거예요. 동사와 형용사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동사와 형용사가요. 전미사가 붙으면 품사를 바꿔줘요. 자, 뭐로 바꿔줘요? 여기서 명사 파생 전미사라니까 명사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 어미는요. 어미는요 어떻습니까? 품사 바뀌지 않잖아요. 자, 용언이면 여전히 뭐가 돼 있죠? 동사? 형용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2번의 출제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단계로는 이게 명사로 쓰였는지 동사 형용사로 쓰였는지 어떻게 구별하냐? 첫 번째, 꾸며주는 말을 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명사는요, 누가 꾸며주냐면 관용어가 꾸며주잖아요. 자, 지금 와서 관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얘기하고 갑시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어간에다 니을 붙으면 우리가 관용어라고 했던 거 기억 좀 해두게. 자, 동사 형용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꾸며주냐? 앞에서 부사어가 꾸미져요. 이, 개, 도로. 알겠죠? 다 기억하시죠? 자, 관용어가 꾸며주냐 부사어가 꾸며주냐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미냐 전미사를 구별합니다. 근데 요즘에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뭐냐면 관용어, 부사어 이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주어의 상태를 풀어내는 얘 같은 경우는 서술성이 있거든요. 자, 서술성이 있냐? 아니면 서술성이 없냐? 그러면 선생님 저 서술성이 있다 없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이따가 우리가 뭐냐면 12번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게 서술성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어의 상태와 동작을 말해준다?
여러분들 몸 감이 안 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12번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서술성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단만 더 읽고요. 우리 문제 풀어갑시다. 12번 문제 풀어갈게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이들은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이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된다. 자, 명사는요, 우리가 뭐냐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자. 서술격 조사를 결합하지 않는 경우를,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다. 자, 서술성이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이해되지? 자, 오케이. 관용어, 여기다 하나만 쓰고 가자. 자, 분필이 왜 그러니?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라고 돼 있고, 반면에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에서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자, 오케이. 얘는 명사형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적었지만 다시 한번 서술성이 있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둘게요. 선생님 저 이거 외워야 되나요? 외웠으면 좋겠어. 외웠으면 좋겠어. 문법에서 시간 단축해야 되잖아. 우리 비문학에서 시간 뺏기고, 자, 문법에서 시간 단축해야 되니까 선생님 외웠으면 좋겠다. 알겠지? 외웠으면 좋겠어. 자, 이해한다면 카톡 보내. 다 100% 설명할게. 이해될 때까지. 알겠지? 자, 좋아. 자, 그러면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12번 문제. 자, 기역에 해당된다. 라고 돼 있어. 기역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필기한 거 여기 있지? 기역은 뭐야?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야.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서술성이 있는 거야. 자, 오케이. 가보도록 하자. 자, 철수가 많이 얘들아, 철수가 많이 안다. 그렇지, 철수는 없지만 알다. 서술성 있지. 주어의 상태를 풀어내잖아. 이게 바로 서술성이야. 자, 오케이. 우선 동그라미.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많이 위에다가 써놓도록 할게요. 이, 개, 도로. 얘네들이 붙으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부사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부사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격한. 선생님, 격한에서 지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잘했어. 판단 맞아. 왜? 자, 격하다에다가 니은이 붙었던 관용어잖아. 자, 우리는 분명히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수식을 받았어? 관용어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여기도 X 쳐야 되겠죠. 자, 오빠는 기쁘다. 주어, 서술어. 그치, 서술성 있죠? 오빠는 기쁘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요, 몹시라는 것이 꾸며졌어요. 부사어가 꾸며졌어요. 라고 생각해도 제대로 판단한 거 맞아. 자, 3번 소리 가보자. 자, 위에 거, 큰. 놔둘까, 지울까? 용언에다 니은 붙었잖아. 관용어지, 지워. 자, 무용수들이 군무를 추다. 무용수들이 군무를 추다. 서술성 있지? 자, 오케이. 그러면 얘도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어려운 이웃을 돕다. 서술성이 존재합니다. 나는 그를 온전히 믿다. 서술성 존재합니다. 정답 몇 번이죠? 4번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라고 돼 있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 자, 여기서도 뭐냐면 사실 지우셔야 되겠죠? 울음에서 서술성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 개이도록 돼 있으니까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이건 동그라미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번 문제 말고요. 11번 문제 정리해 나가 봅시다. 11번 문제.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문단까지 이해됐으니까 세 번째 문단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한편 이들 음과 인이 중세국어에서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자, 현대국어에는 두 가지 음은 중세국어의 명사 파생전미사. 자, 얘네와 명사형 전성어미 옴과 음이 각각 대항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구별은 한 걸음은 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으로 확인된다. 것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의 어간의 모음조에 따라서 얘네들이 결합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요. 한번, 미안해. 정리해주고 갈게. 좀 약간 마음이 급했나 보다. 자, 오케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눈치 빠른 사람, 우리 중세국어에서 우리가 무조건 두 개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모음조와 연결시키라고 그랬지. 아래야 뭐였어? 양성이지. 앞에 있는 모음이 양성으로 끝났을 때 얘고, 앞에 있는 모음이 음성으로 끝났을 때 얘다. 자, 근데 사실 양성과 음성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성 모음 한번 적고 갑시다.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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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음성 모음 뭐 있죠? 으가 있죠? 자, 이 정도 기억 좀 해둘게요. 자, 앞에 있는 모음이 여기 있는 모음들이었다면 얘네들이 오고요. 앞에 있는 모음이 얘네들이었다면 얘네들이 온다라는 거 같이 기억 좀 해둘게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명사형 정서모음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전성어미 뭐가 있어요? 옴과 음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양성이면 얘가 오겠고요. 음성이면 얘가 오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개념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빠르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앞서 말한 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중세구의 명사 파생 전미사 얘네와 부사 파생 정미사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자, 명사 파생 전미사. 자, 얘네와 얘가 있다. 자, 두 개 있으면 뭐라고? 모음 조화. 앞에 있는 게 양성이면 얘, 음성이면 얘. 맞지? 오케이. 자, 선생님 좀 글이 잘 안 읽혀요.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 자, 이런 것들 공부해놓고 자꾸 외워두면 나중에 이것이 읽을 때 있잖아. 좀 빠르게 읽어갈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귀찮게 했더라도 뭐냐면 이거 끝난 다음에 메모해놓고 하나 외워. 알겠지? 외워줬으면 좋겠다. 자, 오케이. 국어는 얘들아, 기본은 암기야. 알겠지? 공부 기본은 암기니까 좀 외워줘. 자. 부사 파생 전미사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고 하면 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러한 구별은 남은 높에, 높이 나는 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높과 달리 마지막 음절이 모음이 자, 음성 모음의 어그레는 모음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부세 파생 전미사는 이가 하나여서 모음조와 상관없다. 이는 중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음조와 상관없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11번도요. 정답률 72%니까 좀 빠르게 치고 갑시다.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교훈 열매가 열림이라고 됐어. 열매가 열림. 자, 얘는 서술성 있죠? 그쵸? 서술성이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열리다 동사로 쓰였을 것 같아요. 좋은 열매, 관용어의 수식을 봤잖아요? 좋은 열매, 얘는 관용어의 수식을 보니까 얘는 뭐로 쓰였죠? 명사로 쓰였죠?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둘의 품사는 다르겠군이라고 돼 있어요. 품사 다르죠? 왜? 명사와 동사니까.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걸음은, 자, 오케이. 걸음은 파생명사이고, 걸음은, 자,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러면요, 여기서는요, 전미사가 붙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는요, 어미가 붙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붙었습니다. 전미사 붙은 거 맞죠? 자, 걸음은요, 붙었습니다. 어미 붙은 거 맞잖아요. 그쵸? 2번 선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자,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모음조와 양상을 보니 중서구에는 높, 얘들아, 퐁당퐁당 양성이잖아. 그러면 음이라는 음성이 붙는 게 아니라 옴이라는 양성 모음이 붙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좀 치고 갑시다. 자, 높이는요. 자, 가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파생 부사인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으가 우리가 자, 부사 파생 전미사인지 봅시다. 부사 파생 전미사는 뭐였어요? 이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붙었어요? 얘가 붙었죠? 파생 부사가 아니라 파생 명사가 됩니다. 자, 높이는요, 이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파생 명사가 아니라 파생 뭐가 되는 거죠? 부사가 되는 겁니다. 정답? 오케이. 자, 4번 됐습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었습니다. 지문 정보를 좀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두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경 지식이 있었다면 빨리 읽을 수 있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 얘기하고 이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그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점검해봤습니다. 외웁시다. 자, 12번도 점검했고요. 자, 13번 문제 들어갑시다. 13번 문제에 들어간다면요. 자, 여러분들 뭐 밑에가 좀 잘리긴 하는데 밑에까지 다 보인다고 여러분들 교재로 우리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요 정도 띄워놓고 갈게요. 아마 근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거라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이해 좀 해줍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요. 자, 위치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자, 가볼게요. 자, 사이시오 표시 고려되는 조건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조건은 외워두자. 솔직히 작년도 사이시옷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자, 재작년에 이때 한 번 나오고서 재작년에 이때 한 번 나오고 우리가 사이시옷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 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이시옷이 한 번 나올 때가 됐어. 알겠지? 그러니까 사이시옷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 지금 한번 정리해두면 좋겠어. 알겠죠? 자, 사이시옷 우리가 메모는 하지 맙시다. 여기 제대로 써져 있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사이시옷은요, 두 단어가 결합할 때 시옷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알겠지? 자, 첫 번째 조건은요, 그때도 얘기했어. 단어 분류상보다 합성 명사입니다. 합성 명사일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 합성 명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면 get가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합성 명사의 반대말이 뭐냐면 오케이. 파생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생 명사. 자, 오케이. 파생 명사는 사이시옷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좀 옆에다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자, 포스트잇 같은 데 붙여놓으면 좋겠다. 알겠지? 파생 명사.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이사네요. 자,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해님이 맞냐? 그 다음에 뭐가 맞냐? 자, 해님이 맞냐? 라는 겁니다. 알겠죠? 해님이 맞냐? 해님이 맞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해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어근이죠? 자, 근데 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 두셔야죠. 자, 님이라는 거 우리가 뭐냐면 채팅에서 님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혼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얘 어근 아니야? 선생님 어근이 있잖아요. 라고 착각하는데 얘 어근 아닙니다. 뭐죠? 높임의 의미를 더하는 접사예요. 그래서 주의해달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주의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요. 해님 같은 경우는요. 자, 파생어입니다. 파생 명사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사이시옷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해님 달님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왜? Why? 파생어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좋아요. 이해 좀 해둡시다. A. 자, 사이시옷이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다? 합성어이다. 파생어는 안 된다. 라는 거 기억 좀 해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어근 더하기 어근인데요. 이 어근들이요. 반드시 뭐하냐면 하나는 우리말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써져 있죠? 자,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자, 고유어 더하기. 자, 오케이. 한자어. 자, 그 다음에 한자 더하기 고유어.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잖아요. 한자 더하기 한자예요. 자, 한자 더하기 한자는 우리가 뭐냐면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 초 플러스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초점이라고 발음하지만 적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적습니까? 초점이라고 적지 않는다. 한자어입니다. 자, 한자어 다음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둘게요. 자, 근데 여기 위에 보니까요. 한자 더하기 한자지만 예외적으로 6가지 사이시옷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여기 예외 써줬죠. 그거는 여러분들 읽고만 하세요. 우리 내신 대비라면 착간의 곡간 새빵 그치 외우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신 대비 아니잖아. 자, 수능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요. 읽고 맙시다. 왜? 사이시옷이 들어가기 위해선 앞말이요. 모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알겠죠? 이따가 디귿에서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우리가 뭐냐면 발음 조건이에요. 발음 조건입니다. 자, 사이시옷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자, 두 단어가 결합했을 때 뭐가 첨가되거나 니은이 첨가되거나 그 다음에 누가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되거나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 뒤에 있는 말이 된 소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뭐 하나씩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존댓말 있겠네요. 존댓 플러스 말이에요. 존댓 플러스 말입니다. 자, 오케이. 말은 우리말이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발음해봤더니 어떻게 되죠? 말. 니은 첨가돼요. 그럼 사이시옷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꾸 분필이 자꾸 먹혀 들어가서 미안해. 자, 존댓말. 자, 근데 분필 가려고 가기가 좀 애매해갖고. 자, 그 다음에 나무 플러스 잎이에요. 발음해보면 어떻게 되죠? 남은 잎이죠. 자, 니은 첨가됐습니다. 사이시옷은 뭐죠? 써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나무 플러스 가지입니다. 나무 플러스 가지. 발음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 오케이. 분필이 자꾸 말려 들어가니까 글씨가 개판된다. 야, 이해 좀 해줘라. 자, 근데 뒤에 있는 게 된 소리 됐죠? 그러면 얘도 사이시옷을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둘게요. 자, 메모 좀 해놓읍시다. 첫 번째 합성할 때 나타나요. 파생할 때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냐? 한자 더하기 한자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예외 있는데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니은 첨가되거나 된 소리 되거나.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도매 가격 사이시옷이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도매 값 사이시옷이 나타났어요. 자, 그랬더니요. A 같은 경우는 합성 명사 했을 때 사이시옷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요. 합성 명사 했을 때 사이시옷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에는요.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파생 명사를 사례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쵸? 왜? 합성 명사일 때는 나타나고 합성 명사가 아닐 때는 안 나타나야 돼. 그걸 보여줘야 돼. 근데 뭐냐면 도매 가격.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합성 명사예요. 합성 명사. 자, 그러면 보자. 합성 명사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합성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둘 다 합성 명사이기 때문에 기역 때문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거. 그거 분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1번 됐고요. 그러면 선생님 뭐 참고로 얘기해 볼게요. 왜 얘는 사이시옷이 나타났고 얘는 안 나타났나요? 미리 얘기한다면 도매값 같은 경우는요. 한자 더하기 우리말이고요. 도매 가격은 한자 더하기 한자였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안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A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B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자, 아무튼 합성명사, 파생어, 자, 같이 좀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2번 선지니까 2번 선지까지만 정리해주고 갑시다. 자, 아랫방입니다. 사이슛이 나타났죠. 왜? 자, 오케이. 아래라는 단어는 우리말이잖아요. 아래. 방도, 자, 한자어지만, 오케이. 얘 같은 경우 우리말이기 때문에 나타났고요. 전세라는 거, 전세, 우리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와 결합해서 사이슛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B사례 맞았죠. 자, 아무튼 좋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고유어고 한자어 이거 다 구별하나요? 근데 이 문제 볼까요? 사실 뭐냐면 고유어 한자어 구별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진 않았어요. 뭐냐면 합성 명사냐, 파생 명사냐, 이걸 아냐 모르냐. 그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좋아요. 자, 이 정도로 13번 문제 자르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14번이요. 정답률이 72% 정도 나올 정도로, 그렇죠. 문법 문제 치고는 좀 어려웠던 문제죠. 문법 문제 치고는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사실, 이거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봤을 때, 그 정도 난이도였니? 아마 내가 봤을 때 뭔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 자, 급하게 가지 말고 좀 여유 있게 가자. 여유 있게.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자음근 단수나, 자, 된소리 대기, 비음아, 유음아, 거센소리 대기. 자,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근 단수랍니다. 예문 하나씩만 써놓을게요. 자단이라고 하죠? 자단. 오케이. 딱이죠? 자, 지금 몇 시냐면 5시 50분 정도 됐네. 오늘 선생님 아침에 천안 갔다가 지금 와서 계속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해설 강의 찍고 있는데, 아까 카메라가 소리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한 3번째 찍는 것 같아. 근데 힘들다, 야. 아무튼 빨리 배고프다. 끝나고 가서 밥 먹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래, 쓸데없는 소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면 자음군 단수나 두 개의 자음이 하나의 자음만 남는 게 자음군 단수나죠. 닭처럼.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얘는 교체라고 얘기했었나? 이거 교체? 교체?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우리 출제자가 지금까지 매번 이거를 탈락인데 교체로 함정 만들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한번 보도록 하자. 야, 진짜 배고픈가 보다. 야, 예문이 진짜 뭐냐면 먹는 거밖에 안 떠올라. 자, 미안해. 자, 국수 가볼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니? 국수죠? 국수. 자, 즉 예사 소리가요. 뭐가 되냐면 된소리가 됐잖아요. 자,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소리가 된 거죠. 미안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교체로 봐야 되니 첨가로 봐야 되니? 얘는 교체로 봐야죠. 함정 빠지지 말자. 자, 비음아 유음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지겹잖아. 화자 될 화자 될 화자. 비음아 비음이 된다 유음이 된다. 오케이. 자, 여기 누구 있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도 없으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자, 비음아 뭐니? 이음, 니음, 미음으로 변해요. 유음아는 리을로 변해요. 맞죠?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 가볼까요? 발음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니 되잖아요. 그쵸? 니을이 니음 변했으니까 비음하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뭐 있을까? 신라 가볼까요? 신라. 자, 뭐가 되죠? 리을로 변하니까 유음하잖아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대기 마지막 겁니다. 이거 정리하고 바로 그냥 문제 정답 가볼게요. 자, 머릿속에 지나가야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머릿속에 안 지나가면 여러분들 다시 외워야 돼. 자꾸 기억 건드려줘야 된다. 자, 오케이. 선생님이 100번 얘기하잖아. 문법은 시간 단축 파트라고. 알겠죠?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겠지? 자, 오케이. 거센 소리 대기 나오는 순간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서 크트, 프츠, 피, 카,
재미없다. 그만하자. 자, 아무튼 거센 소리 내기는 축약이 하나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두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은 머릿속에